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정보 파트너 설담연구소입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설담연구소 검색해서 유용한 콘텐츠도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찾아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 종류별로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지식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쉽게 말해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에요. 이는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중요한 약속인 동시에 건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주 다양하게 적용된답니다. 와우, 10년이라니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건설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완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종류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먼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설들은 우리 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답니다. 가장 먼저 웅장한 교량입니다. 다리라고 하죠. 다리 중에서도 기둥 사이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전체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대형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부는 무려 10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정말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이 기간은 교량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부는 7년이에요. 그리고 교면 포장이나 이음부, 난간 시설처럼 교량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은 2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조부와 비구조부를 나누어 책임기간을 다르게 두는 것은 하자의 중요도와 유지, 보수 난이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다음은 어두운 미지의 세계, 터널입니다. 지하철 터널도 포함해서 터널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부는 10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정말 튼튼해야 하는 곳이니까 당연하겠죠? 터널은 한 번 시공되면 보수가 매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성이 특히 강조됩니다. 그 외 터널의 다른 부분들은 5년입니다. 터널은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혹시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이 책임기간을 떠올리시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쌩쌩 달리는 철도입니다. 교량이나 터널을 제외한 철도 시설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부는 7년이고요.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은 5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기차가 다니는 길인 만큼 꼼꼼하게 관리해야겠죠. 철도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므로 선로와 관련 시설의 하자,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문, 공항 그리고 산을 넘는 삭도도 살펴볼게요. 공항과 삭도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부는 7년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5년입니다. 역시 튼튼해야 하는 곳들이죠. 특히 공항은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국제적인 관문이므로 구조적인 안정성과 기능적인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다와 땅을 아우르는 항만과 사방 간척 공사는 어떨까요?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부는 7년이고요. 그 외 시설들은 5년입니다. 바닷바람과 염분, 그리고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니 견고함이 생명이에요.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부식이나 침식에 대한 하자,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달리는 도로는요?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암거와 칩구를 포함해서 3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암거와 칩구를 포함해서 2년이고요. 도로 포장은 차량 통행량과 기후 변화에 따라 소모가 빠르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 기간이 다른 구조물에 비해 짧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하자는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거대한 물그릇 댐입니다. 댐의 본체와 여수로 부분은 무려 10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댐이 무너지면 정말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책임 기간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것이죠. 이는 댐의 구조적 안정성이 국가의 안녕과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그 외 댐 시설들은 5년입니다. 댐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생활의 필수시설 상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부는 7년이고 관로 매설이나 기기 설치는 3년입니다. 물이 새거나 오염되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겠죠.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상하수도 시설의 하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관계수로 및 매립 공사는 3년이고요. 땅을 고르게 하는 부지 정지는 2년입니다. 푸릇푸릇한 조경은 어떨까요? 조경 시설물이나 조경 식재는 2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 집 앞 예쁜 정원도 책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조경은 건물의 미관을 더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시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와 산업의 핵심 발전, 가스 및 산업 설비입니다. 이 중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부는 7년이고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kg 이상인 고압가스관로 설치 공사는 5년입니다. 고압가스라니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폭발이나 누출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엄격한 하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은 3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토목 공사는 1년입니다. 자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축 공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파트나 병원, 쇼핑몰 같은 건물들 말이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예요.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대규모 소매점,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물처럼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건물의 뼈대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구조부이기 때문에 가장 긴 책임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건물의 수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과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이나 그 외 일반 건축물 중에서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튼튼하게 오래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중에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나 전문 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들은 1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마감재나 문, 창문 같은 비구조부의 하자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중에서도 아주 세분화된 전문 공사들이 있어요. 이 전문 공사들도 책임 기간이 제각각이랍니다. 각 공종의 특성과 하자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보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이 책정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인 실내 의장은 1년, 땅을 파는 토공은 2년, 벽이나 바닥을 매끈하게 하는 미장, 타일은 1년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방수는 3년, 예쁜 색을 입히는 도장은 1년입니다. 튼튼한 석공사나 조적은 2년, 문과 창문을 다는 창호 설치는 1년입니다. 비를 막아주는 지붕은 3년, 얇은 금속으로 작업하는 판금은 1년입니다. 철골을 제외한 철물은 2년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3년입니다. 이러한 전문 공사들은 건물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 속 편의시설들도 책임 기간이 있어요.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 설비는 모두 2년입니다.
우리 생활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중요한 설비들이죠. 이러한 설비들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하자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오르내리게 하는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는 3년이고요.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보일러 설치는 2년입니다. 승강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방시설 공사입니다.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죠.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 무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소 화용수 설비,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은 모두 3년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고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소방 설비들은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책임 기간 동안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혹시 건물에 이런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지금까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공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책임 기간도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안전한 건축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2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책임 기간이 적용돼요. 하지만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책임 기간을 정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지며 복합공사 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곧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설공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사를 진행하시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알면 알수록 든든한 상식,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